오늘은 카카오 이사의 김범수 의장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은 절대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의 의장이 늘 강조하던 말입니다. 한 게임을 창업하여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NHN을 일으킨 대한민국 기업인입니다. 현재는 카카오 이사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게임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웹사이트로 1999년 12월에 첫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다음 해부터 일본에서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부터는 미국에서는 이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이름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 회사입니다. 2003년에는 인터넷 기업 NHN의 게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게임은 1999년 12월 1일 주식회사 한게임 커뮤니케이션으로 성장하고 다시 2000년 7월 검색 포털 네이버컴 주식회사와 합병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향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뒤 2013년 3월 게임과 포털 각 사업 부분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할하기로 결정한 뒤 같은 해 6월 주주총회에서 분할 승인을 받아 회사를 분리하였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산업공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SDS 동기인 이혜진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혜진은 뒷날 네이버를 창립한 인물입니다. 어느 날 김범수가 말했습니다.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 회사를 만들고 싶다. 절대 동감이다. 이혜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생각은 같았으나 미래를 향한 비전의 뜻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삼성 SDS에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동료들은 그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엄청난 일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 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범수는 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뒤 2000년 삼성 SDS 동기인 이혜진의 네이버와 합병하고 엔터테인먼트 NHN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NHN 단독 대표를 거친 이후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된 것입니다. 2007년 8월 대표직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3년을 보내면서 조용히 새로운 사업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사업이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은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되어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카카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입니다. 국내 9개 신용카드사와 손을 맞잡고 전자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합병하면서 전자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간편결제는 3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아 결제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기 때문에 시장 유통이 그만큼 간편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 서비스 도입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은 새로운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새로운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합병을 통하여 인터넷 기업과 모바일 기업 간 소래의 단점을 보완하고 거대한 포털 네이버와의 대항력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분석은 카카오가 다음의 합병 형식에 대하여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하는 형식이지만 최대 주주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맡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석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나 우리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의 의장은 합병 이후 합병 법인 지분 39.8%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일단 카카오의 경우 모바일 시장의 장악력에서 다른 모바일 업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모바일 시장의 장악력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범수는 카카오가 다음에 합병한 뒤에 카카오가 갖고 있는 모바일 장악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였습니다. 네이버와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색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김범수의 사업적 분석이자 판단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김범수가 다음과 합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카카오톡의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카카오가 다음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면 김범수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우회 상장을 통해 카카오톡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과 인지도 높이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라인은 전 세계 가입자 수 4억 명을 돌파하여 해외 시장에서 카카오톡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는 흔들림 없는 1위지만 라인보다 한참 모자란 1억 3천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카카오 시가총액은 약 3조 원으로 네이버의 시가총액인 약 25조 원과 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병합 행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의 포털 업체 다음과 모바일의 선두주자 카카오가 합병한 만큼 그 시너지가 남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이미지 검색 서비스의 사용자 환경 등을 계산하고 쇼핑 검색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도를 더욱 높이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특명이 네이버의 전세 역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합병 뒤에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두 회사는 합병 뒤에 구체적인 조직 개편은 미리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공동대표 체제가 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카카오 측에서 각각 한 명씩의 책임자를 둔다는 것입니다. 곧 공동대표제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표는 김범수 의장 체제와는 다름없다는 소문이 먼저 다돌았습니다. 주주총회 합병 승인도 나오기 전에 앞으로의 경영은 이미 김범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견해가 이미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거나 카카오 합병 전략도 시장도 함께 커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오랜 기간 관점으로 보면 성장 동력이 크게 붙을 것이라는 생각과 맞아떨어지고 그의 의대대로 척척 진행되면서 카카오 시너지 효과도 높게 지속했습니다. 합병 이후 글로벌 사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김범수 분석과 판단은 컴퓨터 계산처럼 정확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과감한 승부수로 IT 업계를 뒤흔들던 김범수가 이번에도 통이 큰 한 수를 먼저 두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위대한 결단의 순간. 세상의 일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선택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먹는 것부터 그렇습니다. 모유를 먹일 것인지 분유를 먹일 것인지를 엄마가 결정합니다. 아기는 그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부모가 아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고 다양합니다. 부모가 어느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느냐에 따라 아기의 국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정출산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구촌의 풍속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양육하는가에 따라 아기의 정서 발달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누누이 강조한 사항입니다. 음악가가 될 것인가, 스포츠 선수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 피아노 지휘자 정명훈 삼남매 트리오나
피겨 여왕 김연아도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운명의 길을 걸으면서 부단한 노력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선택보다는 부모나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본인과 다른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김범수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 그는 1966년 이남 3녀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한 뒤 젊은 공학도들이 부러워하는 삼성 SDS에 들어가 PC통신 유니텔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펴기 위해 1988년 삼성 SDS에 표를 내고 온라인 게임 업체인 한게임을 창업하여 사업을 발전시키면서 승승장구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서울대 공대 86학번 동기이자 삼성 SDS 입사 동기인 이혜진과 함께 한게임과 네이버를 합병하여 엔터테인먼트 NHN을 설립했습니다. NHN의 CEO를 거쳐 미국 법인 대표를 지내다가 퇴사 후 벤처기업을 키우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카카오톡을 탄생시키고 또 다른 새로운 벤처기업들을 키워내는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 IT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발전의 기틀을 더욱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김범수는 한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이러한 결단에 대해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결단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분석했습니다. PC통신에 대한 그의 확신은 너무나 뿌리가 깊고 튼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원 논문을 PC통신에 대해 썼을 정도로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IT 창업의 기반인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한 싹은 아마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또 직장을 선택하고 입사하기 전부터 싹이 뜨고 시작된 셈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기민하게 변화의 좌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다져나가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순간에 발휘된 능력이 아니라 흥미를 가진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지식을 넓히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밝히고 분석하는 지혜를 키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마디로 철저한 준비 끝에 갖춰진 능력인 셈입니다. IT 엘리트에서 게임방 주인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직장, 삼성 SDS에서 잘 나가다가 나와서 한 게임을 창업했으나 뜻대로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터진 뒤라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탓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실패에서도 배울 것을 찾아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의 기회에서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정성을 다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의지의 승부사 기질을 닦았습니다. 그때 개인방 사업을 통해 경영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고객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게임 사업을 운영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 게임과 카카오톡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변화의 눈을 뜬 것입니다. 그 변화의 눈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미래를 관측하고 흐름을 미리 읽는 습관을 기르는 노력부터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이렇게 부단한 노력과 준비의 과정을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철저하게 준비와 부단한 노력은 바로 성공의 바탕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성공이 가져다주는 안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도전 정신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성공의 기회를 잡는다는 진리를 스스로 터득하고 얻어낸 것입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의 대세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구촌을 점령하면서 PC보다는 스마트폰 개발자가 더 인기가 많아진 세상입니다. 개발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 긴 몸소리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개발자들이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데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 무슨 함정일까? 김범수가 주장한 개발자의 함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개발자일수록 새로운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할 때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입니다. 연구 개발자의 아이디어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의향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개발일 뿐이며 소비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보통 개발자들은 스스로 만족할지 몰라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 NHN의 공동 창업자이자 한 게임 개발자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앱을 개발하는 데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거의 날마다 매시간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입니다.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한 카카오톡 개발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개발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소비자의 소통을 통한 개발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그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톡 개발 스토리에서 또 한 번 개발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였습니다. 네이버 이혜진과 카카오 김범수는 영원한 동반자일까 아니면 숙명의 라이벌일까? 두 사람 가운데 제일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86학번 동기이자 삼성 SDS에 나란히 입사한 취업 동기생이고 퇴직하여 창업하여 1조 원대의 거부 신화를 이룩한 젊은 엘리트입니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 사실을 발표한 가운데 숙명의 라이벌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관계가 사회 의목을 끌어모았습니다. 김범수는 산업공학을 전공하였고 이혜진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 서울대 86학번 출신으로 1990년 졸업 후에 각각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석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992년 삼성 SDS에 나란히 입사하면서 본격적인 인연을 맺은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나 먼저 창업에 나선 사람은 김범수입니다. 1998년 삼성 SDS에 퇴사 후 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혜진은 김범수보다 1년 늦게 1999년에 네이버를 설립했습니다. 2000년 네이버와 한 게임이 합병하여 NHN을 설립하는 등 두 사람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범수가 2007년 NHN 대표에서 물러나더니 2010년 모바일 메신저의 카카오톡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업계 성공 신화를 새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혜진도 라인을 출시하여 뒤늦게 모바일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선발대격인 카카오톡의 명성을 따라잡긴 부족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100만 건의 창업이 보물처럼 터져 나오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정도가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창업을 쉽게 여기는 것 같지만 성공하기는 낙타가 바른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김범수는 그런 IT 업계에서 한게임, NHN, 카카오톡 등 세계의 기업을 연달아 성공시켰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PC통신 유니테르 프로그램 개발부터 기획 영업까지 모든 것을 주도한 주인공입니다. 1994년 당시만 해도 PC통신은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연구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범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사용자들에서도 PC통신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임을 확실하게 전망한 것입니다. 1998년 안정된 직장을 미련 없이 버리고
교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10여 명의 직원을 모아 온라인 게임에서 한 게임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IMF 직후라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빛을 보기도 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꿈을 안고 난생 처음 시작한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채 2억 5천만 원을 마련하여 한양대 앞에 개인방을 차려 돌팔고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대와 삼성 SDS를 거친 엘리트가 게임방 주인으로 나고한다는 조소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게임방을 운영하면서도 바둑, 포커 등 온라인 게임 개발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한 게임을 국민 게임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게임방에서 번 자금이 초기 NHN 검색 엔진 개발에 유용하게 쓰이는 헌금이 되었습니다. 검색 엔진 네이버와 게임 없이 한 게임을 합병한 NHN 대표이사를 지내던 그는 스스로 물러났다. 스마트폰의 폭발력을 예감했기 때문에 NHN 대표이사 자리에 연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범수는 2009년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오자 확신을 가지고 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만들어 성공 가도를 힘차게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1세기에) 진화하는 아이콘을 떠도는 김범수. 그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뜻밖의 간단합니다. 과감한 승부사다. 젊은이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직장 삼성 SDS를 박차고 나와 한 게임을 창업한 박력 있는 사람, 누가 봐도 명예가 보장된 NHN 대표이사를 버리고 뛰쳐나와 무모한 실패 끝에 카카오톡을 만든 사나이, 참으로 용감무쌍한 사람이다. 그는 10년에 한 번씩 중요한 큰 결정을 내리면서 인생 행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10년마다 자신의 탄탄한 기득권을 벌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부모님의 자유방임주의 교육관 영향입니다. 그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신 부모님 덕에 어릴 적부터 모든 계획을 스스로 짰습니다. 그의 말처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덕에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다른 길이 보이는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을 좋아해서 공과대에 들어갔습니다. PC통신의 수학적 공식에 관심을 두다가 게임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정한 취업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컴퓨터를 원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자. 그는 한 게임을 만들면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누구나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온라인 세상,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온라인 게임 동사를 만들자. 카카오톡에서는 모든 종류의 소셜과 모바일 활동들이 집결되어 누구든지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남에게 물어서 인생을 찾지 마라. 그가 젊은이에게 조언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그의 인생관은 독특하고 가치관도 퍽 단순하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좋은 팀을 만들어라. 충돌을 두려워 말고 대화에 나서라. 남에게 물어서 인생의 답을 구하지 마라. 김범수는 져서 어제를 버려라 해서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물어서 쉽게 답이 나오는 일에는 미래가 없다. 그러므로 깊게 고민하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될 때까지 시도하라. 지금부터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호사, 의사, 판검사가 주목받을까? 남들이 보기에 그럴 듯 보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강력 경계하라.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마라. 자신에게 맞지 않은 것,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것,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을 오로지 남의 눈앞에 구하기에 애를 쓰며 악착같이 살지 마라. 지금은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취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냐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김범수는 이 책에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일상에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PC통신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이 새로운 세상, 다음에 어떤 세상이 열릴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는 기획과 개발 영역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이때 결정은 훗날 기업가로 성장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는 기초이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삼성 SDS PC통신 사업 진출 TFT 팀원으로 3년간 일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부터 기획, 설계, 정보기획,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익혔습니다. PC는 무조건 쉬워야 한다. 컴퓨터는 무조건 쉬워야 한다. 그가 컴퓨터 일을 하면서 떠올린 생각입니다. 3살짜리 아이도 직감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쉽게 만들어지는 것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PC통신 유니텔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랬습니다. 온라인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는 놀이동산을 만들면 어떨까? 그의 생각은 온통 컴퓨터 세상을 즐겁고도 재미있는 놀이터로 만드는 것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세상을 즐겁고도 재미있는 놀이터로 만드는 것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PC게임의 중독성과 도박성 시급을 받았으나 그는 게임을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어느 누구라도 게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온라인 세상,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온라인 게임 동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PC방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미 대중적인 인기가 검증된 가벼운 게임을 온라인 게임으로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둑 장기부터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1999년 12월 한 게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PC방의 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깔아주는 대신 한 게임의 아이콘을 컴퓨터 초기 화면에 띄우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네이버를 만든 3명의 캐릭터도 독특합니다. 이것은 김범수가 가감한 승부사여 무언가라면 이해지는 꼼꼼한 전략가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생각도 무척 계산적입니다. 공짜인 서비스가 돈을 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만큼 값어치를 못해서 망하는 거다. 돈을 쓰더라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을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NHN 전략위원회는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한 게임 시절부터 적용했고 NHN에서도 적용했습니다. 그는 대화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충돌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충돌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충돌한다는 것은 조직이 굳어있지 않고 살아있으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조직이라는 의미입니다. 벤처기업인 100명을 키우겠다는 계획은 자신이 했던 고생을 후배들은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견실한 벤처인 100명이 있으면 그 자체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거기서 새로운 시대 비전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NHN을 떠날 때 지인들에게 가슴에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NHN이 100년을 영속할 기반을 갖췄다고 보고 또 다른 1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해 NHN을 나왔다.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내면에 깊이 빠져야 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야 꿈을 꿀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관점의 차이가 결국 인생을 바꾸고 수많은 결정을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생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김범수의 하루 일정을 보면 무척 흥미롭고 특별합니다. 오전 5시 30분 기상, 1시간 산책하면서 생각, 30분간 샤워하면서 생각과 사색 계획과 결단하는 데 쏟습니다. 아침 시간 90분이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하다. 7시부터 30분간 신문 읽기, 7시 30분에서 1시간은 책 읽기, 그래서 아침 3시간은 생각과 독서로 바쁩니다. 승부사의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한 CEO, 무척 차분하고 단호하면서도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인화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엄청난 아이디어는 없었습니다. 다만 깜짝 아이디어보다 똑같은 현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것으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의 습관은 어떨까요? 상대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버릇이 강합니다. 지금 행복할 수 없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꿈, 가치관, 성취감이다.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것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중에서 세상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던 욕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우선 살펴본다. 인터넷 시대에는 검색이 중요했다면 모바일 시대에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르게 보기와 분명하게 결정하기가 그의 비결입니다. 카톡은 단순하고 쓰기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밝고 깔끔한 노란색과 검정색의 조합은 카톡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성경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관점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놀이를 해도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바로 여기에 성공의 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가 철저하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리더십 기준도 평범한 가운데 특이합니다. 무조건 들을 것,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것, 리더는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범수가 생각하는 카톡 세상은 어떨까요? 모든 가능한 종류의 소셜과 모바일 활동들이 직결되면서도 어디서도 배타적이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진입장벽이 없어야 하며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모바일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기능만 있으면 소통과 공감의 행복한 공간 인터넷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민은 인류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한 게임을 만들 때도 내가 잘하는 게임과 잡기 이런 걸 온라인으로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한 게임은 게임을 하며 밤새 놀았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온라인 세상에 그 놀이를 옮겨놓은 결과물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가로막혔을 때 관점을 바꿔서 다른 길을 찾으며 극복해 나간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한 게임의 소재들입니다. 무턱대고 스스로 다그치면 힘들어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답을 찾기보다 그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관점을 바꿔보려는 출발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악착같이 살지 말자. 그렇다면 김범수 의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거기에 청춘과 열정을 다 바쳐왔습니다. 막상 그 자리에 오르고 보니 무언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뭔가 완성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한가운데서 잡고 있었던 키를 놓아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멈춘 셈입니다. 김범수 의장, 한 게임을 창업하고 NHN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이혜진 의장과 함께 네이버를 국내 포털 1위로 올리고 또 파격적인 퇴사를 선언한 사람. 이후 카카오를 창업하여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그 밖에도 수많은 서비스를 출범시켜 성공을 계속한 사람. 지금 그는 또 어떤 큰일을 예로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이래서부터 백가지를 더한 합이 얼마일까? 어렸을 때 친구의 집에서 백과사전을 보다가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19세기 독일 수학자 가우스가 내놓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너무나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문제 해결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흥미를 일으키게 되었고 산업공학과 과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SDS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간 그는 유능한 동료들 사이에서 개발 능력이 부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그는 단순한 노력으로는 앞서가기는커녕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차라리 남들이 못하는 걸 해보자. 그때 그가 본 미래는 C와 인도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했지만 6개월 후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가 모두 인도 기반으로 바뀌며 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국내 최초 인도 환경 PC통신 인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그 성과로 김범수는 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감지하고 삼성 SDS에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과거 유니테르 OX 퀴즈 이벤트에 7만여 명이 참가했던 것을 떠올리며 앱으로 게임을 즐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게임을 창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1998년 IMF로 인해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때고 그 역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형원의 여신이 그를 도왔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자금난을 해결하자며 한양대 앞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PC방을 차렸는데 이것이 화라산처럼 불꽃을 일으키면서 성공 가도로 들어섰습니다. 김범수는 낮에 PC방을 운영하고 밤에는 PC방을 아내에게 맡기고 한쪽 구석에서 한 게임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PC방을 지키던 아내가 스타크래프트를 배우면서 개발의 동반자를 얻은 셈입니다. 아내와 더불어 PC방 관리 프로그램인 미션 태스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관리 프로그램을 단순히 다른 PC방에 팔기도 했지만 무료로 깔아주며 한 게임을 PC방 컴퓨터 소개화면으로 설정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PC방과 미션 태스크를 모두 잘 나갔지만 한 게임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자 삼성 SDS 동기인 네이버 커무 이혜진 대표와 공동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고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한 게임은 날개 돋듯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출범 3개월 만에 100만 회원을 확보하고 1년 반 만에 1000만 회원으로 이어가면서 한마디로 꿈같은 대박이 터졌습니다. 김범수는 한 게임의 트래픽 초과로 인해 자금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혜진의 네이버는 100억
원대 투자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연수 확보와 트래픽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2000년 2월 말 김범수와 이혜진은 한 게임과 네이버 합병 문제를 놓고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합병법인 엔터테인먼트 NHN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도 그들은 PC방에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며 바탕화면에 한 게임 바로가기 링크를 두고 인터넷 브라우저의 첫 페이지를 네이버로 설정하는 등 PC방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 뒤 NHN은 2001년 3월 한 게임의 유료화를 단행하고 2월에는 검색 광고 유료화를 진행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침내 각종 포럼 서비스를 제치고 국내 포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선의 인기와 함께 세월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NHN의 공동대표를 맡은 지도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 초 갑자기 미국 법인인 NHN 미국 법인 대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가 NHN 대표를 사임하고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세력 다툼에서 밀려났다는 등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그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지키려는 회사의 방침에 불만이 생겼고 현상 유지의 경영 방침은 결국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답답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장 없는 회사는 발전할 수 없다. 현재의 안정을 그대로 지켜가자는 NHN의 경영 방침을 거부하고 대표직을 버린 것입니다. NHN 대표 자리를 밀어없이 버린 그가 한 일은 1년간 휴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중학생이던 아이들도 휴학시키고 온 가족이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계 여행 중에 가족들과 함께 게임을 즐겼습니다. 이 기간의 최고의 기억은 가족들과 함께 디아블로를 깰 것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디아블로를 무찌른 기억은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가족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PC는 정보기기이고 스마트폰은 통신기기이다. 따라서 PC는 정보 검색의 시장이 가장 크고 스마트폰은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가장 크다. 그의 생각은 분명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실 NHN USA에 가기 전 그는 아이위랩을 창업했지만 본격적으로 경영에 돌입한 것은 NHN을 떠난 뒤부터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그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랩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웹 2.0 블로그인 브루닷컴을 미국에서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이 실패한 뒤